지적하려고 이제 사실은 강연을 기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의 그 2시간 통해 가지고 뭐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공평하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거를 진화론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화론으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세계, 생명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상영 형제가 또 도우미로 지금 몸도 사실 안 좋은데 도우미로 또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시작하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이론, 즉 창조론과 진화론이다. 창조론, 하나님이 생물들을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진화론, 모든 생물들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하여 생긴 것이다. 진화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 일어난다. 다인 이래로 이 두 이론은 평행선을 그어왔다. 이것은 지금도 크리스천들을 과학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단세포 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여러 생물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단세포,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단세포가 생기고, 요 중간에도 뭐 말이 있습니다. 점점 하다가 이제 점점 이런 그 동물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이 되고, 이 화가가 여기 뭐 또 로봇 비슷하게 하나 그려놨는데요. 아마 그 바이오닉 맨이라고 그럴까요? 사람하고 이제 그 기계하고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걸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만 봐도 사실은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세포하고 단세포 생물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그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뭐 믿을 수 없지만 하여튼 진화론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창조론에 의하면 사람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진화는 버텀업 방식, 창조는 탑다운 방식.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아마 그림인 것 같습니다만은, 진화는 아래서부터 무생물에서부터 세포 하나가 생겨서 참nhập 올라와서 사람까지 왔다는 바텀업이죠. 근데 창조는 위에서 하나님이 아래로 이제 사람을 만드신 탑다운 방식이니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방식입니다. 이 두 이론의 바탕을 둔 인간과는 차이가 많다. 진화론적 인간관에 의하면 사람은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존재이고 사람의 정신은 두뇌 활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개인의 생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다. 기독교의 창조론적 인간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존재이고 사람의 영혼은 두뇌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다. 이 두 인간과는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학생들은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창조론을 배운다. 이런 상황은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유실론과 진화론을 결합시킨 유신적 진화론을 제창하였다. 유신적 진화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생물의 진화를 포함해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태초 후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이 필요 없게 되었다.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났다면 앞으로 지적할 진화론의 문제점은 유신적 진화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신적 진화론이 이제 한때는 가톨릭에서 좀 많이 이제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그 가톨릭 학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티칸의 공식적인 견해냐 그랬더니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중에서도 이제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적 설계 운동, 그동안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진화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진화론의 과학적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미리 설계된 것인지를 규명하려는 지적 설계 운동이 일어났다. 지적 설계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걸 또 신학자들 중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 말고 뭐 인간의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하시는 분이니까 여기는 이제 창조에만 국한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특색이 뭐냐면은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제 자연은 설계를 하질 못하고 제멋대로 그냥 하다가 우연히 뭐가 생기는 거고, 이제 하나님은 혹은 또 지적 설계자는 사람이 지적 설계자입니다. 사람은 다 설계해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런 지적 설계자의 일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지금 지적 설계 그런 말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대로 이렇게 가둬두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설계 운동의 창시자인 필립 존스는 1940년생으로 시카고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67년에 버클리 대학의 법학 교수가 되었다. 1977년에 부인과 이혼하였다. 이혼할 무렵에 11살 된 딸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성경학교에 다녔는데 과정이 끝나는 날 부모를 초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감화를 받는다. 이듬해 38살의 나이에 크리스천이 되었다. 미국에서 우리도 잠깐 1년 이제 아이들 데리고 1년 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학교에서도 부모를 자주 초청을 해요. 뭐 학생이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전시한다. 또 뭐 음악 발표한다. 우리 정원이도 뭐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부모를 초청해서 이제 같이 그 부모가 그 학교의 활동에 참여하게 그렇게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교회도 이제 그 부모가 안 믿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주일학교에 오니까 그 학생들을 이제 그 어떤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발표도 아마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크리스천이 아닌 법학대학 교수가 그런 행사에 참석했다가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기적이 뭐 일어났습니다. 1987년 그는 영국의 한 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진화론에 관한 2권의 책을 읽게 된다. 한 권은 진화론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의 눈먼 시계공으로 신다윈주의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책이었다. 다른 한 권은 생물화학자이며 불가지론자인 마이클 벤턴의 진화, 위기의 이론이란 책으로 벤턴은 이 책에서 자연 선택에 의한 대진화가 과학적 증거가 없는 가설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연은 눈먼 시계공이죠. 진화론자가 눈먼 시계공이죠. 왜냐하면은 눈이 멀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다 생물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목적인 블라인드 워치메이커 그런 말을 자신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가지론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무신론하고 유신론 중간쯤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그 지적 설계의 그 활동에 가지고 여러 명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버리고 이제 그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크리스천이 된 건 아니고 불가지론자, 이제 무신론에서부터는 좀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대진화라는 말입니다. 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진화는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거나 파충류가 포유류로 또는 조류로 변화하는 것과 같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소진화는 종 안에서의 작은 변화를 의미한다. 소진화가 일어나는 증거는 많이 있으며 경상세포 빈혈증, 개와 비둘기의 다양한 품종, 다양한 인종 등 창조론자들도 소진화는 인정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진화이다. 예, 그래서 소진화하고 대진화, 소진화가 일어나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제 남 모양의 세포, 예, 그런 건 뭐 퇴화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여튼 조그마한 변화는 자연에서 많이 관찰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그 증거 내놓는 건 다 소진화의 증거들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자꾸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확대돼가지고 대진화, 즉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새가 되기도 하고 파충류가 포유동물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그 대진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사실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대진화입니다. 창조론자들도 소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필립 존스는 도킨스의 책을 두 번째 읽던 중에 문득 저자가 뛰어난 수사학적 기교를 사용하여 이 책을 썼음을 깨달았다. 증거는 없이 가설만 가지고 독자에게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법대에서 법적 논쟁의 수사학적 기교와 구조에 대해 강의를 했던 그는 진화론자의 주장에서 허구를 간파하였다. 그는 그 후 진화론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 다음에 진화론 비판서인 심판대의 다윈 1991년을 출간한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을 이제 그럴듯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제 둘이가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으니까 누가 배심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그 수사학의 권위자라고 뭐 수사학을 가르치는 이제 법대 교수거든요. 이 필립 존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진화에 대한 주장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수사학적인 그런 거지 실제로 증거는 빈약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윈을 심판대에 올려놓는 법정에 다윈을 이제 세우는 그런 걸 가상해가지고 심판대의 다윈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예. 이 책에서 그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대진화 가설과 화학적인 생명의 기원 가설은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철학적 자연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우주에는 물질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록 현재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다양한 생물은 결국 물질로부터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 생기고 진화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대진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생명의 기원 가설은 이제 무생물에서 생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두 가지는 과학적인 그런 증거가 사실 부족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록 현재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지만은 우주에는 물질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신이라든지 하나님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생명체가 자꾸 발전해 진화해 가지고 사람에게까지 이르지 않았겠느냐.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주장이 과학적인 증거에 바탕을 둔 게 아니고 철학적 자연주의. 그게 철학적 자연주의라는 게 이제 우주에는 물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철학적 자연주의거든요. 예. 예. 심판대의 다윈이 발간된 이후 존슨과 진화론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진화론에 의문을 가졌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모여 진화론의 문제점을 더 깊이 연구하고 지적 설계의 증거를 탐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바탕을 둔 진화론은 생물이 설계되었음을 부정한다. 지금부터는 지적 설계 운동을 통해 부각된 진화론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 1. 실험실에서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을까? 진화론의 한 가지 주요한 주장은 미세한 돌연변이들이 축적되어 새로운 종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험실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으면 이것은 이런 주장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돌연변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생물 중 하나는 초파리이다. 초파리의 생애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나 29도에서 약 30일이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실험실에서 이 자연에서 일어난 진화를 재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초파리를 자꾸 이렇게 거기다 엑스레이 쪼이면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그걸 잘 해가지고 초파리가 아닌 다른 뭐 곤충을 만들었다. 그런 건 그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알에서 성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8도씨에서 7일이다. 성체가 되면 8에서 12시간 후에 교배를 하여 알을 낳기 시작하므로 실험실에서 1년에 30세대 이상을 키울 수 있다. 초파리 암컷은 하루에 최대 100개, 일생에 최대 2000개의 알은 낳을 수 있다. 1907년에 시작된 밀러의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 이후 다양한 돌연변이체들이 만들어졌다. 돌연변이 중에는 눈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경미한 변화도 있고 날개나 몸이 심하게 변형된 것도 있다. 예, 초파리는 그 유전학자들이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 잘 사용하는 그런 그 동물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아주 그 유전자도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돌연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그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는가 이런 걸 조사하기도 쉽고 해가지고 1907년부터 엑선을 쪼이면서 돌연변이를 많이 연구한 그런 그 곤충입니다. 그죠? 그 이거를 저도 이제 대학원생 거쳤습니다만은 대학원생이 이제 생물학 전공하면은 야, 이걸 잘해가지고 새로운 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아마 시도를 했을 겁니다. 예. 예. 다음과 같은 실험을 생각해보자. 초파리에 인공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 중에서 어떤 특질을 가진 돌연변이체를 선정한다. 그 돌연변이체에 다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원래의 초파리보다 더 많이 달라진 돌연변이체를 선정한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초파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자연에서의 진화를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100년 이상의 초파리 돌연변이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초파리로부터 다른 종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주장은 없다. 반면에 실험실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종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 실험이다. 두 명의 젊은 유전학자 리술라인, 폴하르트와 비샤우스는 1979년부터 초파리의 유전자가 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의 그 연구 190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100년 동안에 아무도 그 새로운 종을 실험실에서 만들었다고 이런 방법으로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 그러면 이제 뭐 반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무도 그 시도를 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반대 증거가 또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여기 나온 실험입니다. 초파리의 수정란은 수정 후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진 다양한 세포들로 변하며 이들은 특정한 공간적 무늬로 배열된다. 약 20시간이 지나면 이 배열이 완성되어 4만 개의 세포를 가진 유충이 된다. 이러한 그 과정을 배발생이라고 하는데 배발생의 각 단계는 특정한 유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RNA와 단백질에 의해 조정된다.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정란, 그죠? 그러니까 암컷하고 수컷하고 이제 교미를 해서 알을 낳으면은 처음에 이제 그 수정란은 세포 하나입니다. 그죠? 세포 하나인데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다른 여러 가지 세포들을 만들어내요.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세포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어떤 눈을 만드는 데 쓰이고 어떤 거는 귀를 만드는 데 쓰이고 각 기관을 다 만드는데 다 그 다른 예를 들어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약 4만 개의 세포를 가진 유충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과정을 유전자들이 다 컨트롤을 해요. 유전자가 이제 RNA, 유전자 지난번에 그 RNA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만들어내가지고 그 과정을 다 컨트롤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세포 4,000개 그 유충이 되면은 그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죠? 그 눈이 되는 세포는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 가서 발바닥에 눈이 생긴다면 그건 뭐 쓸모가 없겠죠. 예. 그걸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초파리의 일생인데 이게 수컷이 좀 작네요. 암컷에 비해서.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이제 자꾸 세포 분열해 가지고 배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하루쯤 지나면 이제 유충이 됩니다. 그죠? 유충이 이제 허물을 벗고 두 번째 좀 더 큰 유충이 되고 또 허물을 벗고 세 번째 큰 유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가 됐다가 번데기가 이제 성체로 이제 변하죠. 이게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제 걸리는데 요 유충 단계에서는 이미 세포들의 위치가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세포들의 위치가 유전자의 돌연변이해 가지고 제대로 놓이지를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온전한 성체로 변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과학자는 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찾기 위하여 초파리의 강력한 돌연변이 유도제인 EMS를 먹여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예, 아주 간단한 그런 그 분자인데 이건 강력한 그 돌연변이 유도제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 배우신 분은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에틸 그룹이거든요. 여기 에틸기인데 이게 이제 그 유전자의 그 염기에 가서 붙어요. 이제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 한번 읽어보세요. EMS의 에틸기가 DNA의 구안인 염기에 결합하여 DNA 복제 사이에 G는 C 염기쌍을 A는 T 염기쌍으로 바꾸어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예, 거기까지만요. 예. 여기 보면 G하고 C는 이렇게 결합이 3개입니다. 근데 에틸 그룹이 아까 여기 가서 하나를 여기 붙어버려가지고 3개를 만들지 못하고 2개밖에 못 만들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GC가 아니고 그게 마치 A처럼 보여가지고 T가 가서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예, 계속해서. 그 과학자는 무려 27,000개의 돌연변이체를 조사하여 그 중에서 18,000개의 독립적인 돌연변이를 확인하였다. 이 중 4,300개의 순종 돌연변이체는 알이 부화하지 못했다. 예, 알이 생겼는데도 너무 기형적이라서 알이 부화하지를 못했고요. 예. 580개의 순정 돌연변이체의 유충은 다양한 변형된 모습을 보였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그 갈색 또는 노란색 이 부분이 이제 생성되지 못한 경우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유충인데 이만큼 생기질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잘려나가고 이렇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그 유충 전체가 생기질 못하고 부분이 생긴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139개의 유전자와 그들이 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초파리 염색체 수는 4쌍, 즉 8개로 비교적 단순하다. 이 돌연변이체들은 모두 성체로 변하지 못하고 기형의 유충 단계에서 죽었다. 그 이유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충들이 온전한 성체로 변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관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아까 그 유충입니다. 유충인데 이런 그 세포들이 요 기관들이 벌써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변하는데 아까 요 마디가 다 잘려져 나가니까 예, 이게 성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연구는 처음으로 다세포 생물에 대해 유전자가 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규명한 연구였으므로 1995년에 이 두 과학자들에게 노벨 의학 생리학상이 수여되었다. 예. 이 연구와 그 후의 연구로 초기에 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세포들이 제자리에 배치가 되지 못하므로 그 돌연변이체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돌연변이에 의해 구조가 다른 새로운 종이 생기려면 배 발생 초기에 그 구조가 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배 발생 초기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개체는 살아남을 수 없고 배 발생 후기에 가벼운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종이 생길 수 없다. 이 실험은 발생 과정에서 소진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대진화는 일어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 돌연변이들이 축적되어 지구상의 다양한 모든 생물들이 생겼다는 진화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예, 어떻게 논리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발생 과정에서 초기에 그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리면은 초기에 막 엉망이 됐나 이거죠. 세포들이 제자리에 배치도 되지 못하고, 예, 그런 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초기가 아니고 제일 끝에 가서 거의 다 배치가 다 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변하면은 그건 살아남긴 하지만은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새로운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화성은 다양한 동물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점차로 변했음을 보여주는가. 진화론은 모든 생물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동물의 경우에도 공통 조상으로부터 생겨난 후손들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 조금씩 달라지면서 먼저 다른 종들이 생기고 다음으로 다른 属들이 생기고 마침내 다른 문들이 생겨야 한다. 예, 제가 이걸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공통 조상이 있다고 그럽시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럼 이게 조금씩 이제 돌연변이에서 조금 달라지면은 처음에는 이것들이 같은 뭐 종에 속하거나 좀 더 멀어지면은 같은 속에 속하거나 이렇게 해서 점점 달라지죠. 그래서 나중에 많이 달라진 것이 이제 두 다른 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 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분류군 중에서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니까. 예. 자,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그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런 그 진화 방식인데, 예. 예. 읽어보시죠. 예. 그러나 화석 증거를 보면 캄브리아기 이전에 약간의 단순한 동물들이 출현하고 캄브리아기에 거의 모든 해양 동물의 문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리고 이 동물들 중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을 공통조상과 연결시킬 고리에 해당하는 화석들을 찾을 수 없다. 예,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진화론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게 처음에 공통조상이 있고, 이게 이렇게 자꾸 연결고리가 되는, 뭐, 동물들이 많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게 이게 형태입니다. 형태의 차이입니다.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문들이 생겨야 되는데, 관측되는 바는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문들이 다른 이런 그 동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윈 이론은 여기 이건데 실제 자료는 지금 이렇게 다른 문들이 캄브리아기 폭발 때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다윈 시대의 유명한 화석학자인 아가시는 다윈의 이론이 화석의 증거, 특히 캄브리아기 폭발과 일치하지 않음을 들어 진화론에 반대하였다. 다윈은 캄브리아기 폭발 이전의 동물들이 어떤 이유로 화석을 남기지 못했거나 이 동물들의 화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윈 이후 1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캄브리아기 폭발 시에 출현한 동물들의 진화론적 고리가 될 화석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예, 당시에도 그 화석학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윈이 그 화석들을 많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 종의 기원을 쓴 다음에 그 종의 기원 한 부를 당시에 제일 그 유명한 화석학자인 아가시라는 사람,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한번 좀 내 주장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가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진화의 나무에 보면은 이제 가지가 자꾸 쳐지잖아요. 근데 이 가지하고 가지 사이에 그 마디에 해당하는 화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 가지 끝은 이제 보이는데, 그 마디의 중간 단계의 그 화석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이제 그걸 지적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그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이걸 이제 그 화석이, 다윈의 주장하고 화석 증거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반면에 캄브리아기 폭발 시에 출현한 동물들의 화석은 캐나다의 로키 산맥 중에 있는 왑타산, 중국 민난성, 청지양, 현 등에서 새로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청지양 화석 연구자인 천 교수가 2000년 워싱턴 대학 지질학과에서 강연하면서 중국의 화석 증거가 다윈 이론과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청중 중에 한 교수가 천 교수에게
다인주의에 대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의문을 표현해도 중국에서는 괜찮느냐라고 질문했다. 현 교수가 대답하길 중국에서 우리는 다윈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 미국에서 당신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다윈을 비판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진화론을 비판하고 지적 설계에 대해 언급하다가 대학이나 연구소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그러므로 진화론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숨겨야 한다. 예, 지난번에 그 우리 타가로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뭐 여기서도 좀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이 특별히 생물학하고 천문학 이런 데서는 질환론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아주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뭐 진화론 비판에도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그런 자유가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진화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자기가 뭐 그 지적 설계 거기 참고했다 그러면은 뭐 대학에서 승진 안 시키고 자꾸 쫓아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과에 있으면은 교과서에 다 진화론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 가르쳐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함부로 이제 진화론 비판 못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과학자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은 많아요.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비난받지는 않고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비판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진화론의 이런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이제 정식으로 비판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좀 더 이 문제가 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실험실에서의 증거, 두 번째는 화석 증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예, 예. 인류의 진화를 얘기하면서 세상이 조금 뭐 이렇게 발달되는 예. 세상이 예, 커지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화성을 보면 지금 현재 인류도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이런 두개가 작다는데 종에 따라서 이쪽이 이렇게 경사면을 가지고 이제 두뇌의 크기를 이렇게 보는데 이 경사면이 원시 위논이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으로 생긴 종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비판의 원인이. 예,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진화론자들은 이제 우리 두뇌 구조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거, 그게 먼저 이제 생기고 점점 이제 진화하면서 자꾸 더 붙여져 가지고 사람이 오면 이거 신피질이라고 부르죠. 예, 이게 사고하고 하는 데서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진화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예, 또 다른 질문이 오늘 한 내용 중에서라도 좋고. 예. 예. 제가 볼까요?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당연히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교과서에 나온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철학적 자연주의에서 나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예, 되는 예, 건데 예.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저희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되는 예. 설정을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둘 다 과학적으로 예, 증명이 안 예. 되는데 이쪽은 교과서에 저희가 당연히 배우는 게 되고 창조론은 이것도 약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배제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는데
이건 둘 다 과학적으로 증거되지 않은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오로지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만으로 딱 배제되고 진화론만 마치 저희가 배울 때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처럼 배웠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예. 가능한가? 예, 거기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우선 그 창조론은 과학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그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게 들어가면 설명으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은 이제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죠. 그 진화론은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이론이지 사실은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 이론 중에 소진화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진화는 사실은 아니죠. 예. 그걸 이제 막 혼동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있죠. 예. 예, 혹 또 다른 질문이. 타가오에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정의자매님이 질문한 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예. 거기에 정의자매님 얘기에 제가 알고 있는 걸 찾았어요. 예, 예,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저 경의자매님은 사람이 머리에 뇌가 이렇게 진화가 자꾸만 됐다고 하셨는데 그 한 200여 년 전에 영국이 호주를 발견을 해가지고 호주에 그 뭐라 그러니까 그 지인들 그 수용소 같은 거를 쓰려고 했을 때 조사를 다녔던 시기에 호주에 사실은 원주민들을 봤는데 그게 거의 그 당시 진화론자들이 믿었던 인간과 그 침팬지의 중간 사람이라고 설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뇌가 굉장히 지능이 낮고 동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더니 한 세대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진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저기 뭐 토인 뭐라 그러나요? 저기 아주 미개한 민족의 그 사람들 정말 데려다가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지능이. 예.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예, 또 다른 질문. 뭐 우리 동욱 형제 질문합니다. 진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궁금했던 게 많았을 텐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예. 북유럽이나 이런 진화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잘은 모르겠는데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진화론이 이제 학계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거를 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 교과서에 다 지금 그 들어있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이제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처럼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조론자들은 이걸 창조론을 이제 창조의 가능성을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 하는데 그 참 어렵습니다.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미국 교과서도 창조에서 진화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진화론. 처음에는 창조론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진화론 돼 있었어요? 사실 20년, 30년 전에 그게 좀 아주 격렬하게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 그래가지고 진화론으로 교과서 틀려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정말 창조론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 20년 전에 그 예. 두 개가 계속 싸웠거든요, 많이. 예, 그 싸우는 게 이제 창조론이 거기 이제 진화론을 반대해서 우리도 같이 실어줘야 된다 해서 싸우는 거죠. 이게 아예 창조론은 처음부터 교과서에 예. 그리고 이제 안 하고. 그 창조론은 생물학의 일분야가 아니었어요. 예. 강제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도 사실 천주교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미국의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 대학들이 많은데 예. 거기서도 전혀 그런 얘기가 예, 그래도 생물학은 생물학에서는 진화론이 지배적인 이론이죠. 이론이니까 과학적인 이론이니까. 근데 이제 이론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사실로 가르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아직 또 1시간 남았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